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30 초반의 이도훈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친다. 50대 중반의 김정연은 임신한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도훈아, 엄마는 늙은 엄마가 애를 가진다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지우라고 했잖아!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춘다. 속삭임이 들린다. 저 나이에 임신이라니. 아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정연이 간신히 입을 연다. 도훈아, 엄마가 늦게 가진 아이지만 너의 동생이잖니. 생명이야. 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동생? 웃기지 마세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55에 애를 낳겠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훈아, 내 친구들이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늙어서 미쳤다고 갱년기에 정신 나갔다고.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내디디려 하지만 몸이 휘청거린다. 엄마는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해서 사랑? 지 혼자 늙어 미쳐서 애를 만든 거잖아. 아버지도 없는 애를. 난 모른다니까. 도훈이 몸을 돌린다. 정연이 그의 팔을 붙잡으려 하지만 발에 걸려 비틀거린다. 순간 도훈이 거칠게 팔을 뿌리친다. 정연이 바닥으로 넘어진다. 주변에서 비명이 터진다. 어머, 임산부가. 도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한다.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당신 나이에 출산하면 당신도 애도 위험하대요. 그런데도 고집 부리는 건 당신 욕심이에요. 난 정말 모릅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나간다. 정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배를 감싸준다.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지만 그녀는 천천히 손을 바닥에 짚고 일어선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도훈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정연은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숨을 고른다. 그녀의 손이 배 위에서 부들부들 떨린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복도의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지나간다. 정연은 홀로 남아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는다.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스친다. 그러나 그 빛은 너무나 차갑다. 10여 년이 흐른다. 어느 작은 동네 커피숍.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진다. 김정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를 닦고 있다. 그녀의 옆에는 10살 정도 된 소년이 숙제를 하고 있다. 엄마, 이 수학 문제 어려워. 민우야, 천천히 다시 읽어봐. 답은 항상 문제 속에 있단다. 서민우, 정연이 홀로 낳아 키운 아들이다. 밝고 총명한 눈빛의 소년. 손님이 들어온다. 정연은 환한 미소로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커피를 내리는 정연의 손놀림은 능숙하다. 민우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선생님이 작문 숙제를 반 친구들 앞에서 읽어주셨어. 그래, 우리 민우 정말 잘했네. 무슨 내용이었는데? 엄마에 대해 썼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우리 엄마라고. 정연의 손이 잠시 멈춘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진다. 민우야, 엄마는 혼자서 나를 낳고, 혼자서 키우고, 혼자서 가게도 차리고, 그런데도 항상 웃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정연은 민우를 꼭 안아준다. 엄마는 민우가 있어서 행복해. 내가 있어서 모든 게 견딜 수 있었어. 시간이 또 흐른다. 민우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마침내 대학생이 된다. 그는 장학금을 받으며 경영학을 공부한다.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한다. 대학교 4학년 어느 날, 민우는 정연에게 전화를 건다.
엄마, 나 대기업 공채 합격했어. 정말? 민우야. 그런데 엄마, 면접에서 물어봤어. 가족관계에 대해서. 정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진다. 뭐라고 대답했니? 사실대로 말했어. 나를 혼자 키워주신 위대한 어머니가 계시다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정연은 울음을 참는다. 민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또 몇 년이 흐른다. 민우는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한다. 그의 탁월한 능력과 성실함은 모두가 인정한다. 그리고 어느 날 특별한 기회가 찾아온다. 회사 회의실. 임원들이 모여 있다. 서민우 과장, 당신이 이번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맡아주시오. 성공하면 파격적인 승진이 있을 것입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자료를 검토한다. 인수합병 대상 기업들의 명단. 그 중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온다. 한빛건설 마이너스 대표이사 이도훈. 민우의 손이 멈춘다. 이도훈. 그는 그 이름을 기억한다. 어머니가 아주 가끔 술에 취한 날 밤에 흘렸던 이름. 그리고 민우가 우연히 발견했던 오래된 사진 속의 이름. 민우는 검색창에 이도훈을 입력한다. 기사들이 쏟아진다. 한빛건설 대표 이도훈, 부실 경영 의혹,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논란. 민우는 천천히 숨을 내쉰다. 그리고 다음 자료로 넘어간다. 대기업 본사 로비. 이른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진다. 자동문이 열리며 서민우가 들어선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놀라운 성과를 연이어내며 30 중반의 나이에 계열사 회장으로 발탁된 것이다. 완벽한 정장, 빛나는 구두,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간다. 로비 한쪽 대기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다. 이도훈. 한때 잘 나가던 건설업체 대표였지만 지금은 작은 협력업체를 간신히 운영하는 초라한 모습이다. 그는 서류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초조하게 시계를 본다. 민우가 지나간다. 도훈이 번쩍 일어선다. 저기요. 민우의 비서가 도훈을 막아선다. 예약 없이는 곤란합니다. 아니, 나는 한빛건설 대표. 한빛건설이요? 비서의 목소리가 차가워진다. 그쪽은 지난달에도 미팅 요청을 하셨는데 회장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요청은 제발 이 서류만이라도 전해주세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도훈이 봉투를 내민다. 비서는 받지 않는다. 민우는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문이 닫힌다. 도훈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의자로 돌아간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감싼다. 며칠 후 회의실 앞 복도. 도훈은 또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는 새벽부터 와서 서 있었다. 비서들이 출근하며 그를 보고 놀란다.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회장님을 만나야 해요. 제발 한 번만. 말씀드렸잖아요. 회장님은 한빛건설과의 미팅은 하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도대체 왜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비서는 대답하지 않는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온다. 도훈은 그 사이에서 민우를 찾는다. 민우가 나온다. 도훈이 달려든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막아선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희 회사는 30년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기회만 주신다면. 민우의 발걸음이 잠시 멈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훈을 본다.
도훈과 눈이 마주친다. 도훈은 그 순간 묘한 느낌을 받는다. 저 눈빛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하지만 민우는 곧 시선을 거두고 걸어간다. 회장님, 제발, 이건 저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우는 멈추지 않는다. 도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는다. 제발, 제발이요. 복도에 도훈의 목소리만 울린다. 밤늦은 시각, 민우의 회장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다. 민우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그때 비서가 노크를 한다. 회장님, 퇴근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알았네. 자네도 들어가게. 참, 이건 오늘 로비에서 기다리던 한빛건설 대표가 놓고 간 겁니다. 버리려고 했는데 혹시 필요하실까봐. 비서가 구겨진 봉투를 책상 위에 놓는다. 그냥 버리게. 예,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다. 민우는 잠시 그 봉투를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서류로 시선을 돌린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민우는 펜을 내려놓고 목을 돌린다. 그의 시선이 다시 그 봉투에 간다. 그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집어든다. 안에는 한빛건설의 사업계획서, 실적 자료, 그리고 몇 장의 오래된 사진. 민우의 손이 멈춘다. 첫 번째 사진. 병원 앞에서 찍은 듯한 사진. 젊은 시절의 정연이 배를 감싸고 있고 그 옆에 30 초반의 남자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다. 사진 뒷면에 연필로 쓴 글씨. 도훈이와 함께 2013년 9월. 두 번째 사진. 병원 진료기록 사본. 환자명 김정연. 산부인과. 임신 7개월. 그리고 보호자란에 아들 이도훈이라고 적혀 있다. 민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쉰다. 세 번째 사진. 한 남자가 병원 복도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가는 뒷모습. 흐릿하게 찍혔지만 바닥에 주저앉은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 민우의 손이 떨린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기댄다. 눈을 감는다. 그리고 오래전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떠오른다. 민우야,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단다. 엄마, 나한테 형이나 누나가 있어? 있었지. 어디 있는데? 멀리. 아주 멀리 있어. 민우는 다시 사진을 본다.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본다. 그리고 오늘 복도에서 무릎 꿇었던 남자의 얼굴을 떠올린다. 같은 사람이다. 민우는 천천히 일어선다. 창가로 걸어간다. 도시의 불빛이 눈부시다. 그 사람이, 그때 그 아들. 그는 주먹을 쥔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본다.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의 모습을. 민우는 책상 서랍을 연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다. 젊은 시절의 정연. 밝게 웃고 있는 모습. 그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는다. 웃고 있는 어머니와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 어머니. 민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비서를 부른다. 한빛건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게. 모든 거래 내역, 프로젝트 히스토리,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춘다. 대표 이도훈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도. 개인 신상까지요? 그래. 가족관계, 학력, 경력, 모든 것.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두꺼운 보고서가 민우의 책상 위에 놓인다. 민우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긴다. 이도훈, 1978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대기업 입사 후 퇴사, 아버지의 건설회사 인수, 초기에는 성공적으로 회사 운영. 그러나 2015년경 과도한 투자로 부실 경영 시작. 현재 부채 규모 50억. 가족관계. 아버지 이종수 사망, 어머니 김정연 생존. 이복 동생.
민우의 손가락이 멈춘다. 이복 동생 서민우. 민우는 페이지를 넘긴다. 2013년 어머니 김정연의 재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강력히 반대.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어머니를 모욕하고 폭행함. 이후 어머니와 절연. 동생 서민우 출생 후에도 연락 두절. 추가 조사 내용 이도우는 최근 사업 실패 후 여러 업체에 투자 사기를 시도한 전력 있음. 명예 도용, 허위 서류 작성 등 확인됨. 민우는 보고서를 덮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본다. 그날 오후 민우는 어머니의 커피숍을 찾는다. 어머, 민우야.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정연은 커피를 내려준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엄마, 나 형에 대해 물어봐도 돼? 정연의 손이 잠시 멈춘다.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는 그 사람한테 연락도 안 하잖아요. 정연은 미소 짓는다. 그러나 그 미소는 쓸쓸하다. 민우야,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일 때가 있어.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엄마한테는 내가 있잖니.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엄마가 힘들었던 일들. 나도 알아요. 다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그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너를 가질 수 있었어. 민우는 더 묻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결심한다. 그날 밤 민우는 다시 보고서를 펼친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한다. 허위 서류, 명예 도용, 사기성 투자 유치.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다. 이 자료들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준비하게. 한 달 후 대회의실. 이 사진들이 모여 있다. 오늘은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는 날이다. 신규 협력업체 선정건. 도훈이 초대받아 들어온다. 그는 새 정장을 입었지만 감출 수 없는 초조함이 얼굴에 드러난다. 한빛건설 대표 이도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도훈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다. 저희 한빛건설은 30년의 역사를 가진.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온다. 모두가 일어선다. 회장님. 민우는 가볍게 손을 들어 앉으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도훈을 바라본다. 계속하시죠. 도훈은 민우와 눈이 마주치자 순간 말이 막힌다. 그러나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발표를 이어간다. 저희는 지난 30년간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왔습니다. 비록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우가 손을 든다. 잠시만요. 도훈이 멈춘다. 이도훈 대표님, 2020년 청주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아시죠? 아, 예. 그 프로젝트에서 한빛건설은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총 12억 원. 회의실이 술렁인다. 그건 오해입니다. 당시 발주처의 대금 지급이 늦어져서. 민우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는다. 발주처는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한빛건설은 그 돈을 협력업체에 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죠. 증권 투자에.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리고 2021년 대전 상업시설 건설 프로젝트. 여기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우가 프로젝터 화면을 켠다. 서류들이 화면에 비친다. 명예 도용. 실제로는 자금이 없으면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건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진다. 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회장님, 저는 살기 위해서 민우의 목소리가 차갑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타인의 돈을 가로채는 것이 살기 위한 방법입니까?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모두에게 옵니다. 이 대표님. 하지만 그것이 불법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민우는 일어선다. 이사회는 한빛건설과의 협력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도훈 대표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도훈이 벌떡 일어선다. 제발,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나가주시죠. 경호원들이 다가온다. 도훈은 그들을 뿌리치며 민우에게 다가간다. 회장님, 저한테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민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차가운 얼굴로 돌아온다. 그 가족을 생각했다면 애초에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도우는 끌려나간다. 회의실이 비워진다. 민우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본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린다. 도훈이 다시 들어온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경비한테 애원했습니다. 5분만 달라고. 민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도훈이 천천히 다가온다. 회장님, 아니, 당신은 말씀하시죠. 당신, 혹시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던 그 애입니까? 침묵.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한다. 아까 서류에서 봤습니다. 당신 이름, 서민우,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김정연이라고. 민우는 천천히 돌아선다. 그래서요? 정말 당신이군요. 도훈이 벽에 기댄다. 이럴 수가. 설마 내가 그 애한테 이런 꼴을 당할 줄은. 꼴을 당한다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차갑다. 당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받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도훈이 주저앉는다. 나도 어렸어요. 그때 난 겨우 30이었고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임신했다고 하니. 그래서 병원 복도에서 밀쳤습니까? 임신한 어머니를. 도훈이 얼굴을 든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 사진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놓고 간 봉투 안에. 그건 내가 넣은 게 아니야. 아마 어머니가. 민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대했는데도. 도훈이 고개를 숙인다. 나도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그 후로도 계속 후회했어요. 후회요? 정말입니다. 어머니한테 여러 번 연락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어떤 얼굴로 어머니를 봐야 할지. 민우는 차갑게 웃는다. 용기가 없었다고요? 어머니를 밀칠 때는 용기가 있었으면서. 제발, 나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요? 당신이 한 건 실수가 아닙니다. 선택이었어요. 당신은 어머니보다 자신의 체면을 선택했고 태어날 생명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도훈이 울먹인다. 그래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인정합니다. 인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무릎 꿇고 빌면 됩니까? 당신한테 모든 걸 넘기면 됩니까? 민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도훈이 실제로 무릎을 꿇는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한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아무 죄도 없어요. 어머니도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빌고 있잖아요. 민우는 그를 내려다본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라고요. 보기 싫으니까. 도훈이 천천히 일어선다. 민우가 말한다. 당신한테 용서를 줄 권리는 내게 없습니다. 그 권리는 오직 어머니에게만 있어요. 그럼, 하지만 당신의 범죄 행위는 별개입니다. 법은 반드시 당신을 처벌할 겁니다. 그래도 형제잖아요. 우리, 민우가 차갑게 웃는다. 형제요? 당신은 10여 년 전에 그 관계를 스스로 끊었습니다. 민우야,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당신한테 그럴 자격은 없습니다. 도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민우가 문 쪽으로 걷는다. 그러나 문 앞에서 멈춘다. 이도훈 씨. 예.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걸 알면서도 당신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민우가 나간다. 도훈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는다. 며칠 후 작은 동네 커피숍. 정연은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다. 손님들이 드문 오후 시간.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온다. 어머, 민우야. 엄마, 오늘 일찍 끝났어요. 그래, 커피 마실래? 네. 민우는 카운터에 앉는다. 정연이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린다. 엄마, 어머니한테 드릴 게 있어요. 민우가 봉투를 꺼낸다. 이게 뭐니? 재단을 만들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이요. 정연의 눈이 커진다. 민우야, 이게 무슨. 어머니가 혼자서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다른 분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민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고마워요, 엄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낳아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꼭 안아준다. 그날 밤 민우는 회사 옥상에 올라간다.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 펼쳐진다. 그는 난간에 손을 얹는다. 휴대폰이 울린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민우는 화면을 바라본다. 받지 않는다. 다시 울린다. 또 받지 않는다. 문자가 온다. 민우야, 형이야. 만나줄 수 있을까? 민우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본다. 그리고 삭제한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이 몇 개 보인다. 또 다른 문자가 온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너도 미안해. 민우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춘다. 그는 답장을 쓰지 않는다. 대신 어머니의 카페를 운영하는 직원에게 전화를 건다. 내일 아침 일찍 카페 앞에 꽃다발 하나 놓아주세요. 카드에는 엄마 사랑해요라고만 써주시고 전화를 끊는다. 바람이 지나간다. 민우는 눈을 감는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친다. 분노, 슬픔, 그리움, 그리고 해방감. 그는 복수를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원했던 것일까? 그는 형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민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짓는다. 이제 끝이야. 그는 옥상 문 쪽으로 걷는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뒷모습을 비춘다. 새로운 날이 곧 밝아올 것이다.